네,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길병원 정형외과 조광현입니다. 음. 네, 오늘은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 그 구분점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원인에서 간략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많이 들어보셨죠? 회전근개는 결국 힘줄인데요. 힘줄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근육이 뼈에 붙는 걸 의미합니다. 그 붙는 부위인데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변에 수술하는 분들을 잘 보면 뭐 근육 찢어졌다고 수술하는 분 많이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뭐 아킬레스 건이 끊어졌다,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무릎에 있는 십자 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근육이 아닌 그런 것들이 뼈에 붙는 곳들이 끊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어깨에 있는 중요한 힘줄입니다. 어깨 힘줄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통 밤에 아프고요. 그리고 힘도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스스로 나아지면 정말 좋겠죠.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근데 힘줄은 스스로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다들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힘줄이 일부가 끊어졌는지 다 끊어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게 어깨 뼈고 힘줄이 제 손이라고 치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 3번 힘줄이 똑 하고 끊어진 겁니다. 그것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게 좀 슬프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대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피도 좀 덜 가고 많이 쓰기도 했고 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토도도도독 하면서 가닥가닥이 끊어지는 게 회전근개 파열의 제일 많은 원인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 나이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집중해야 될 건 머리 위로 하는 동작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골프 스윙이라든지, 골프는 그나마 낫습니다. 테니스 서브 자세, 이렇게 머리 위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혹은 수영, 접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를 확 움직이는 머리 위로 하는 동작이 많을수록 어깨가 많이 다칩니다. 직업적으로 보자면 천장에 있는 걸 고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등을 수리하시거나 배선 작업하시거나 도배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머리 위로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힘줄이 붙어 있는 자리에 위쪽에 천장 뼈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계속 쓸려서 닳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끊어지게 되죠. 혹은 흔하진 않지만 위쪽 뼈가 자라나서 밑에 힘줄을 쿡쿡쿡 공격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치료하는 방식 중에 거의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로 가능합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어깨 힘줄 질환을 흔히 말하는 걸 세 가지 불러보자면, 첫 번째는 오십견, 두 번째는 석회, 세 번째는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세 개 다 거의 70배에서 80% 정도는 사실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50견은 일단 첫 번째가 스트레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막 무서워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있죠. 그겁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신문사에 컬럼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약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쓰이기도 했고 처방되는 약품도 저렴하고 안정성과 그리고 부작용이 확실히 정리된 약물이라서 요즘에 말하는 뭐 프롤로나 콜라겐 여러 가지 주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효과는 뛰어나고 대신에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추면 예를 들어 3개월 간격을 띄면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지고 불편함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6주 정도 지나면 한 번 맞으면 보통은 해결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회. 석회 끼는 분들 많죠. 어깨에도 끼고 고관절도 끼고 다른 부위에 여러 가지가 끼는데 팔꿈치도 많이 끼고요. 이게 생기는 사람이 원인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냥 생기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데 좀 많이 쓸수록 더 생기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치료가 그래도 간단한데 좀 아픕니다. 첫 번째가 제일 비침습적. 그러니까 내가 찌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충격파라고 이렇게 콩콩콩콩 치는 거. 그걸 하다 보면 효과는 40%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안 하고 나아지면 제일 좋으니까요. 주 1회 간격으로 총 3번. 한 번 해보고 여기서 나아지면 석회도 없어지고 통증도 사라지면 그냥 두면 되고요. 여기서도 안 통한다. 그러면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석회를 빼내줍니다.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성공 확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여기 관문도 통과 못하고 내가 계속 아파. 그럼 어쩔 수 없이 내시경 들어가서 꺼내주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질환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질환인데요. 통계로 놓고 보면 1년에 10만 건 이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10만 명이 아프다는 뜻이죠. 그중에 수술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그냥 아픈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회전근개 때문에. 근데 회전근개가 수술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해서 나 회전근개 끊어졌는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거의 대부분은 완전 파열보다는 부분 파열. 일부가 끊어진 게 많고요. 일부가 끊어졌을 때 절반을 잘 기억하세요. 절반 미만이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절반 이상 혹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좋죠. 절반 미만 끊어졌을 때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초음파를 보고 바늘을 정확히 찔러서 콜라겐 성분을 그곳에 주입하면 나아진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나아지는 추세야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나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꼬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시도해 봐야겠죠.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 질환의 70-80%는 거의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50견. 50견은 가장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될 말이 아파도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도 꾸준히 움직여줘야 돼요. 앞으로, 옆으로, 안으로, 뒤로. 요 4가지인데 4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손으로, 안 아픈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손이 안 닿는 경우에는 수건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요. 우리 때밀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이 오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기구이 투님이 얘기하신 게 어깨를 돌릴 때마다 약간 또독, 또록 하는 소리가 난다. 괜찮은 걸까요? 하시는데 우리 관절에 이렇게 내다보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서도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날 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프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프다 해서 무조건 병원 가세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 과정이 한 3주 이 정도 지켜봤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정형외과 병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뚜둑하는 게 안에 있는 석회가 힘줄이랑 위에 있는 천장뼈랑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뜯어진 조각이 두둑두둑 뜯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통증이 한 3주 이상 간다. 그러면 저는 병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3주 이내로 괜찮고 내 스트레칭하고 하는데 괜찮아 하면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픈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하는데 뚜둑 소리 나. 근데 안 아파. 그럼 그냥 하세요. 상관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뚜둑하면서 아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동작이 지금 힘줄을 상하게 하는 동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어깨가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질문 하나 더 있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승현 님께서 올리신 건데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사무직이시고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고 저도 사실 사무직이에요.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스트레칭은 어떤 게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고 어떤 게서는 안 좋다고 하고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 하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스트레칭은 결국엔 이겁니다. 목이 원래는 커브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뒤로 약간 제껴져야 되는데 이게 거북목이 되면서 이게 일자로 되고 앞으로 굽고 이게 항상 문제인데 이 굽어 있는 목을 펴는 거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어깨가 굽어 있는 상태에서 목만 제낀다. 그러면 이게 찌릿하고 안 좋아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분들 진료 볼 때 목 디스크 진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목을 제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찌릿하면 저건 디스크가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가슴을 편 채로 어깨를 편 채로 목을 뒤로 제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간단하게 가슴을 펴는 동작이 환자분들이 가슴 펴라고 하면은 이게 거북목이 굳은 사람들은 잘 못 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손을 엄지를 바깥으로 펴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죠. 제가 지금 가슴이 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목을 뒤로 위로 쭉 뻗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을 10초 정도. 저도 방금 시원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더 하게 됐는데 저도 진료 시간에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할수록 시원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저는 요것과 함께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모니터 높이. 모니터 높이가 보통 제가 사무직 하시는 분들, 진료 환자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다 낮아요. 내 시선이 모니터 중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자세를 잡았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컴퓨터가 제가 밑에 노트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트북 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연스럽죠? 근데 예를 들어 모니터가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갈 거고 내 시선이 모니터의 중간쯤 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좀 자세가 바로 잡아지고 이걸 하면서 동시에 가슴을 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유지하라?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방금 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게 좋고, 그거의 기본은 스트레칭보다는 모니터를 올리는 게 1번입니다. 환자분한테 대부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질문 오시는 김에 제가 질문 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PEONY 환자분인데 70세 어머니가 50견으로 1년 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칭은 회복될 수 있다는데 통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50견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뭐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논문이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아진대요. 나아지죠. 뭐 2년 안에 나아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환자분들이 겪는 걸 전 직접 옆에서 보잖아요. 엄청 힘들어해요. 어떤 분들은 옷도 못 입어요. 예를 들어 팔을 올려야 되는데 옷을 못 입어요. 아파서. 남이 입혀줘야 돼요. 근데 남이 입혀주는 옷이라 뭐 어릴 때 아기 때 빼고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옷도 못 입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앞에 잠깐 마트 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도 남한테 입혀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으로 2년을 버티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괜찮아지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힘들면 스테로이드 주사 좋습니다. 한 번 정도 맞으시고 3개월 텀 두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좀 걱정인 게 70세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면 힘줄이 끊어진 게 동반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좀 아파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누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앉아서 하면 어깨가 뒤로 안 넘어가서 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해보세요. 누워서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해보세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따뜻한 찜질 꼭 하시고 누워서 스트레칭 많이 하고 약간 아픈 듯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시원한 찜질 하시고, 요거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혹시 70대 어르신이 힘줄 파열이 동반됐을까 봐. 동반됐으면 절대 아파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일단 받으셨으면 좋겠고, 진단을 받았으면 50견이다 진단을 받은 상태다. 그러면 누워서 하십시오. 하시기 전에 따뜻한 찜질하고 끝나면 차가운 찜질하고,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몇 개 더 올라왔는데요. 어차피 라이브에 이점이 이런 질문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거니까 제가 질문에 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동동님이 올려주셨는데, 자려고 반듯하게 누워있다가 대각선 쪽에 물건을 짚으려고 이런 식으로 어깨를 벌리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벌리면 깍 하고 아픈 극심한 통증이 있고, 일정 기간 이렇게 어깨를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통증이 남아있어요 하시는데, 보통 이런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일종의 50견일 수도 있어요. 50견은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면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짚으려고 하면 악 하고 이렇게 뭐 어깨를 좀 문질러야 되고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50견 증상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위쪽 뼈와 힘줄이 부딪히면서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통증이 있는 자세는 안 하는 게 좋아요. 50견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통증이 있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 혹시 이 통증이 한 3주 이상 간다 그러면 병원을 꼭 가보시고, 3주 이내다 그러면 일단 따뜻한 찜질하고 스트레칭 먼저 해보세요. 스트레칭은 누워서 팔을 들고 돌리는 것부터. 근데 드는 게 먼저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 그거 하시고 나아지면 뭐 그냥 두시면 되고, 나아지지 않아 그러면 진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극심한 통증이라는 표현이 환자분이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질문 해보고 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님이 올려주셨는데,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받은 지 17주 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주사 맞았습니다. 주사 맞고 3일째 다시 통증이 있는데요. 염증 또는 재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깨 뒤쪽, 앞쪽 통증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이시고요. 40대 후반인데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으셨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꽤 심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17주 차다. 그러면 한창 힘든 시기는 지났어야 되는데 통증이 최근에 너무 심했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주사 맞고 3일째 다시 통증이 온다. 수술한 분에게 저는 한번 진료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술했다면 MRI나 혹은 간단한 초음파라도 한번 확인해서 수술받은 부위가 괜찮은지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깨가 굳어서 나타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통증은. 그래서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굳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스트레칭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주사도 맞고요. 근데 저 주사를 맞아도 다시 아프다. 저 표현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17주 차인데 다시 아프다. 그러면 제가 보통 수술하고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MRI를 다시 한번 찍어 보거나 초음파를 저는 봐드리는데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동작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강의로 좀 넘어가서 잠깐 강의를 다시 하고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운동 원칙은 어깨 아래에서, 머리 아래에서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밑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고요. 머리 위로 하는 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10분씩 꾸준하게 하고 뭐 2, 3주 지속된다? 그럼 확인해 봐야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피해야 될 동작 계속 얘기하는데 머리 위로 하는 동작. 머리 위로 하는 동작은 다 피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물건 잡을 때 아까 뭐 대각선으로 할 때 아프다. 그런 동작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골프로 치면 뭐 뒷땅이라고 하죠. 흔히. 뭐 뒤에 있는 땅을 꽝 쳐가지고 어깨에 충격을 주는 그런 거 피하셔야 되고 수영, 접영, 테니스, 서브 다 머리 위에서 하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끊어지는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위로 하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세요. 그리고 좋은 동작이 뭐냐 물어보면 팔꿈치가 몸통에 붙어 있는 동작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깨 힘줄에 영향을 별로 안 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면 힘줄이 세지면서 그 극상건이 뭐 파열되지 않게 좀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 팔꿈치를 펴서 머리 위쪽으로 하는 동작을 다 피하시고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수술비 수술인데 질문 좀 더 보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NY1825님이 보내주신 건데 50대인데 자세를 곧게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하게 되는데 당연하죠. 이건 노화의 과정이니까요. 의식적으로 꼿꼿하게 펴면 자세가 펴질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 더 앞으로 굽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엔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절, 뼈, 이런 거, 인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 정복했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육에 관련된 건 아직 해결 못했어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등, 목, 허리가 이렇게 굽고 앞으로 가는, 나중 되면은 할머니들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는 동작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굽어요. 그 이유는 등 쪽 코어 근육이 약해서예요. 그래서 등 운동을 많이 하려면 앞으로 당기고 위에서 내리고 뭐 돌리고 등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흉추가 펴지고 흉추가 펴져야 요추, 경추도 같이 펴집니다.
등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헬스장 끊으셔가지고 등 운동 하세요. 아니면 아파트 요즘에 지하에 뭐 헬스장 같은 거 많잖아요. 혹은 뭐 산책하러 나가셨을 때 우리 뭐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막 산스장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땡기는 동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펴지실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그게 펴져야 꼿꼿하게, 뭐 어르신 중에 꼿꼿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다 등 근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질문은 어깨에 염증이 있다네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초음파하고 제가 하라는 동작 했는데 아프다. 3개월 정도 아프다. 주사를 병원에서 어깨 주사 맞아라고 했는데 그냥 안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초음파를 했는데 그리고 주사를 지금 맞으셨는지가 제가 지금 질문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원인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염증은 있다. 염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보통 주사로 잡히거든요. 근데 주사를 했는데도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MRI를 찍어보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3개월은 일반적인 병증의 코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그냥 가벼운 염증 이런 것들은 뭐 몇 주 안으로 해결됩니다. 주사로 다 해결되고요. 그래도 아프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3개월이 지났으면 MRI 찍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의로 넘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수술과 비수술이 있죠. 비수술은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요. 일단 거의 대부분은 비수술이 많으니까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전제 조건은 진단이에요. 진단을 먼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뭐 이게 50견인지, 뭐 회전근개 파열인지, 파열이면 조금 파열된 건지, 뭐 석회면 나쁜 석회인지, 뭐 괜찮은 석회인지 확인해야죠. 그래도 안 된다. 여기도 나왔는데 3개월 이상 호전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정확히 MRI를 찍어보든지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정도 되면 환자분들도 다 느낍니다. 이거 뭐 심상치는 않다. 내가 일반적으로 나아질 그런 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MRI 찍는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사람 막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MRI를 먼저 찍어보세요. 찍어봐서 뭐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MRI 찍어봤는데 뭐 의견을 듣고 싶다, 세길병원으로 오십시오. 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MRI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완전 끊어졌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죠. 수술해야죠.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완전 끊어졌을 때 MRI 계속 찍어보면 한 2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말려 들어가요. 그럼 수술 못 하거든요. 수술 못하면 나중에 힘도 못 쓰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완전 파열인 경우 3개월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리고 젊은 분들인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50견,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석회 다 진단을 일단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한 이후에 내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면 꼭 정밀 검사라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요걸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까미지우님께서 올리셨는데,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근력 운동하면 안 되는지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근력 운동하면 안 되는지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왜 어렵냐면 너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아픈 동작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작은 뭔가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픈 동작은 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운동 좋아하고 운동은 삶에도 필요하고 질환에도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어깨 힘줄이 약하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오십견이 왔다든지 석회 건염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막 당기는 거잖아요. 스트레칭은 그냥 그 범위만 넓히는 거고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운동보다는. 그러니까 근력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 먼저죠. 우리 일반 분들하고 선수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특징적인 게 뭐냐? 뭐 예를 들어 골프나 뭐 골프로 쳐볼게요. 프로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 2시간을 스트레칭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럴 시간이 있나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하면 저는 운동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 머리 위로 하는 동작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 하체하면 되죠. 하체 하십시오. 하체 하면 뭐 열심히 버티면 한 2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계란 쿠키님이 올려주신 30대 남성이면 건강검진에서 요추, 경추, 비강 중 어디 CT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쵸. 건강검진 할 때 막 이런 거 체크해서 주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저희 가족들 뭐들도 가져왔을 때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비강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찍어볼 수 있다 CT 라고 하면 평소에 뭐 내가 사무직이어서 목이 뻐근하다거나 요런 쪽 날개뼈 뒤쪽이 좀 묵신하고 손끝이 좀 목독에서 쭉 타고 내려가는 저린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경추 CT 찍어보는 게 좋고요. 평소에 허리가 좀 아프다거나 다리 쪽으로 찌릿하게 좀 내려가는 통증 아니면 엉덩이나 허벅지 뒤편 종아리 바깥쪽이 좀 욱신하고 좀 불편한 게 있어 그런 게 한쪽으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추 CT 찍어보는 게 좋죠.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혹은 뭐 직장 주변 동료나 뭐 동생 혹은 뭐 선배들이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0대 어머니 무릎 연골 찢어져서 쩔뚝거리십니다. 추후 인공관절 수술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70대 어머니시면 연골이 찢어질 수 있죠. 많이 찢어지셨을 거고 달아져 있을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주변에 막 뭐 하고 나서도 아파요 하는 어머니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공관절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내가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수술이에요. 왜냐? 수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20년에서 25년? 요즘엔 더 많이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50대 했다. 그러면 70세란 말이에요. 75세? 요즘 75세 날라다니십니다. 환자분 날라다니시고 뭐 운동 다 하고 내 생활 다 하고 친구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아파서 쩔뚝인다? 문제가 크죠. 그러면 두 번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수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0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밀어서 60대 70대 갔다. 예를 들어 70대 어머니라고 하셨죠. 70대 어머니 하시면 수명이 20년 25년 30년이라고 그랬는데 100세예요. 그 다음에 100세 때 그렇게 활동량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쓸 수 있고 한 번의 수술로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내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내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진다.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70대인데 연골판 절제술이나 그런 걸 한다. 그런 건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다음 수술이 또 기다릴 수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뭐 뇌나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게 오면 또 수술 못 해요. 콩팥 안 좋아지면 또 못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건강하시고 근육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70대 인공관절 하시면 뭐 결국엔 저는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승환신 님께서 올리신 회전근개가 약간 파열됐을 경우 결국 전체 파열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관리만 잘하면 이 상태로 평생 유지 가능한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논문 중에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 완전 파열은 한 2년 동안 MRI만 계속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 안 하고. 그러면 많은 경우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말려 들어가면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약간 파열이라는 표현이 부분 파열이겠죠. 부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신기합니다. 100명 중에 7명은 더 나아지기도 해요. 그냥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리 잘하면 평생 유지 가능한가요? 저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졌는데 또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생이란 말은 좀 힘들고 그냥 유지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7명이고 그건 100명 중에 거의 절반 40-50% 정도는 진행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그 질문 주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관리를 잘한다. 근데 관리를 잘한다는 표현이 너무 어려운 게 안 써야 돼요. 아예.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일하면서 안 써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완전 파열이 아니다라고 하면 머리 위로 하는 동작만 줄이세요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수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수영 어쩔 수 없이 평영 정도는 괜찮아요. 평영 정도만 하시고 뭐 저병이나 자유형 이런 거 그만하시고 뭐 테니스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테니스에서 뭐 그냥 서브는 그냥 남 낚이고 뭐 포핸드나 뭐 이거 백핸드나 이 정도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리 위로 하는 동작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은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 잘하면. 그래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힘줄 어깨는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깨는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힘줄 파열은 우리가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부분 파열일 때는 콜라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을 안 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진단이라는 건 2-3주 있을 때 2-3주 지켜봤는데도 아프면 그때는 병원 가보셔라 이런 말씀이고요. 50견은 거의 대부분 수술을 안 하는데 일단 당뇨나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낫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하니까 진단 받아보고 괜찮다 50견이다 그러면 열심히 주사 맞아보고 운동해보고 안 되면 다음 단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석회는 우리 뭐 화산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휴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활화산 돼가지고 터져버리면 잠도 못 잡니다. 석회는 정말 아픈 통증이거든요. 그러면은 관리가 필요하니까 석회가 있는지 뭐 한 통증이 한 3주 이상 된다? 뭐 가벼운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뭐 다음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저는 51세인데 어머니가 70대가 될 때 50견 무릎 관절 허리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질환이 오던데 저도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50견은 일단 관절 운동 범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칭 위로 올리고 옆으로 돌리고 아까 제가 했던 그 목 디스크 스트레칭도 어깨에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을 위로 하고 바깥으로 돌리고 쭉 펴고 하늘을 봅니다. 이러면 어깨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외회전이 좋아져서 좋은 동작이고요. 뭐 이렇게 벽 같은 거나 문
매트를 놓고 거기다 걸쳐 놓고 몸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면서 어깨가 또 늘어나는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작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랑 그 두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굽어지는 거는 등 운동을 많이 하시면 점점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척추위생, 요추 전만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결국 등 운동, 코어 운동이고요. 무릎은 허벅지 근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허벅지 중에 안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근육 중에 안쪽 근육이 빵빵할수록 열심히 걷고 뛸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0대 되면 여러 관절이 아프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니까. 근데 그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잔소리를 해서라도 운동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그래도 아프면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진단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죠. 근데 문제 없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질문자님께서도 51세니까 운동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질환 몇 가지 정리해보고 그동안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드리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원칙이죠. 50견은 아파도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밑에서 하는 운동은 괜찮습니다. 몸통에 팔을 붙여서 하는 운동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깨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나중에 하고 스트레칭 먼저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늘려놓고 가동 범위를 만든 뒤에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매일 10분씩 꾸준히 해보고 나아진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고, 2주 이상 된다 그러면 전문의 진료를 봐야죠.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본다면 그분이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 근처 계시면 세길병원 오시면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어깨 진 통증이 일단 진단이 중요해요. 대충 50견이야, 난 어깨 힘줄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 그냥 가볍게 비수술로 막을 수 있는 거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처음에 진단을 잘 받으시고요. 진단 받고서 내가 수술이 필요한지, 나 수술 필요 없대, 난 비수술을 할 수 있어, 그럼 비수술 열심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수술로 넘어가면 되고요. 수술하는 거 간단해요. 그래도 어깨 팔만 마취하고 가볍게 내시경으로 요즘 다 하고 거의 대부분 30-40분 안에 끝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라이브 오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50견이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석회든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먼저 스트레칭 해보시고 계속 지속되면 병원 꼭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깨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길병원 조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